김대호 TV의 민사집행법 및 법무사 시험 대비 부당한 보전 처분과 손해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자, 1번 가압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집행채권자가 패소했다 이거죠.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만일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이후 가압류 청구 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 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 채무자는 적어도 이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이 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 부분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거죠. 자, 공탁금의 이율이 법정 이율이 틀립니다. 자, 그리고 민사 법정 이율의 일반적인 금전 적금 이자가 틀리죠. 민사 법정 이율 20% 이내고 공탁금 이율 상당의 이자는 좀 더 법률의 이자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공탁금 이율과 민사 법정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익만큼의 손해를 발생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 집행 채권자는 패소 확정이 됐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2번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의 과실이 추정된다 하더라도 자, 패소 확정된 금액에 관하여 제1심은 이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결론을 달리한 사정이 인정되고 가압류 채무자가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거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가 복잡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부당보전 처분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의 과실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자, 비록 항소심에서 결론을 달리한 사정이 있었고 그리고 가압류 채무자가 형법상의 죄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소송관계가 복잡하다 하더라도 이미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그의 과실이 추정된 경우라면 이 모든 사정만으로 부당보전 처분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의 과실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채권자의 과실 추정이 번복된다 하면 틀린 문장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1번부터 정리하여 드립니다. 1번 가압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됐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만일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이후 가압류 청구 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 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 채무자는 적어도 이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이 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 상당 이자와 공탁금 이율 상당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자, 2번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의 과실이 추정된 경우 패소 확정된 금액에 관하여 제1심은 이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결론을 달리한 사정이 인정되고 가압류 채무자가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거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가 복잡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부당보전 처분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의 과실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번복된다고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자, 부당한 보전 처분과 손해배상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가압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만일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이후 가압류 청구 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 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 채무자는 적어도 위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 이율 상당 이자와 공탁금 이율 상당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자, 2번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그의 과실이 추정된 경우 패소 확정된 금액에 관하여 제1심은 이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결론을 달리한 사정이 인정되고 가압류 채무자가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거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가 복잡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부당보전 처분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의 과실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번복된다고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자, 이상 부당한 보전 처분과 손해배상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읽어드렸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TV의 민사집행법 및 법무사 시험 대비 부당한 보전 처분과 손해배상에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여 드립니다. 자,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자, 반드시 여러 번 숙지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처분금지 가처분의 집행채권자인 피고가 그 신청 이유로서 주장한
피보전 권리의 존부가 사실관계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화해조서의 기판력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내지는 평가상의 차이에 기한 것이고, 그에 대한 피고의 법적 견해가 가처분 법원과 본안소송의 제2심에서 인용된 바 있었다면 피고가 피보전 권리가 있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자, 4번 운송 도중 화재로 운송물이 전소된 데 대하여 화주가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한 가압류 집행을 하고 본안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소를 취하하였지만 그 사유가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대한 법적 해석 및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면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자, 5번 사용금지 가처분의 집행을 받은 자가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그 가처분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승소 판결과 가집행의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정지나 가처분에 대한 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증대되었다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자,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에 관련된 대부분의 판례를 정리하여 드립니다. 자, 3번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처분금지 가처분의 집행채권자인 피고가 그 신청 이유로서 주장한 피보전 권리의 존부가 사실관계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화해조서의 기판력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내지는 평가상의 차이에 기한 것이고, 그에 대한 피고의 법적 견해가 가처분 법원과 본안소송의 제2심에서 인용된 바 있었다면 피고가 피보전 권리가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번 운송 도중 화재로 운송물이 전소된 데 대하여 화주가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한 가압류 집행을 하고 본안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소를 취하하였지만 그 사유가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대한 법적 해석 및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면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5번 사용금지 가처분의 집행을 받은 자가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그 가처분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승소 판결과 가집행의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나 가처분에 대한 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증대되었다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자,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립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처분금지 가처분의 집행채권자인 피고가 그 신청 이유로서 주장한 피보전 권리의 존부가 사실관계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화해조서의 기판력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내지는 평가상의 차이에 기한 것이고, 그에 대한 피고의 법적 견해가 가처분 법원과 본안소송의 제2심에서 인용된 바 있었다면 피고가 피보전 권리가 있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번 운송 도중 화재로 운송물이 전소된 데 대하여 화주가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한 가집행, 가압류 집행을 하고 본안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소를 취하하였지만 그 사유가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대한 법적 해석 및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면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5번 사용금지 가처분의 집행을 받은 자가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그 가처분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승소 판결과 가집행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나 가처분에 대한 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증대되었다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자, 이상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반드시 여러 번 숙지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